안녕하세요, CG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저는 오랜만인데, 네, 저는 지금 나왔죠. 사실 저희가 말모이라는 영화 개봉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 때문에 지금 저도 어제 이틀 밤 새고 정말 죽겠네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간간히 저희 토리님과 같이 해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씩 만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희한테 메일이라든지 쪽지 같은 것들이 좀 왔어요. 사실 이런 거는 예전에도 종종 받긴 했는데 저희 영상 관련해서 좀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몇 분 이렇게 답변을 다 써드렸는데 이게 좀 양이 많아지니까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그냥 무시하자니 되게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해낸 게 상담 형식으로 컨텐츠로 영상으로 찍어서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연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외국에 계시는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서유진 님이신데 한번 사연을 들어보고 네, 같이 한번 얘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시즈맨님.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항상 유용하고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혼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현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께 여쭤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는 분이 없어 영상으로나마 친근해진 시즈맨님께 연락을 드려봅니다. 저는 예고를 나오고 싱가포르로 넘어와 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인 디자인을 배우고 있어요. 타이포그래피, 포스터, 매거진 등등. 제가 애초에 배우고 싶었던 게 그래픽 디자인 쪽인데 그런 거일 줄 알고 왔는데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것도 디자인을 함에 있어 꼭 배워두고 접해봐야 하는 거라 잘 다니고 지금 졸업까지 한 학기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금 받는 코스가 디플로마여서 이어서 다음 코스인 디그리까지 밟으려 했으나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배우고픈 전공으로 틀어볼까 해요. 저는 VFX, CG 합성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제가 용어도 세세히 잘 몰라서 불, 물, 털 작업이나 뒤배경, 합성 같은 거요. 싱가포르에도 VFX 학교 학원이 있지만 학생 작품들 보고 했을 땐 제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캐나다로 떠나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아시는 학교 중에 추천해주고픈 학교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이 학교 괜찮다 하더라. 이 학교 졸업한 사람 많더라. 뭐 그런. 몇 개 알아보긴 했는데 대부분 1년 코스고 대략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워오면 좋겠지만 막상 가봤는데 그냥 널널한 학원 같고 이럴까봐. CG 학교들 자체도 딱히 유명하지 않아서요. 너무 길게 배우고 싶진 않고 짧고 굵게 배워서 현장에 뛰어든 후 실력을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캐나다 1년 코스 CG 학교를 가서 배우는 게 좋을지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 학원 다니며 배우는 게 좋을지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취업은 캐나다나 싱가포르 둘 중 하나로 나와서 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CG 익명 갤러리 같은 곳 가서 글 보면 이쪽으로 취업 준비하는 애들 뜯어 말리고 싶다. 열심히 하면 연봉도 오르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 업계 떠난다. 이런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이 세상 어느 직업이 쉽고 편하게 돈 벌겠냐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힘들고 빡센 레드오션인가요? 두서없는 말이지만 아는 건 없고 배우고픈 마음은 큰데 실정을 잘 몰라 이렇게나마 여쭤봅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나시면 꼭 답장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사연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되고 되게 이해가 돼요. 일단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이건 정말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사안이긴 한데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그 포인트만 찝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토이리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싱가포르에서 디그리 과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치고 끝내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배우는 내용들이 뭐 모션 그래픽, 포스터, 그다음에 매거진,
뭐 이런 쪽으로 배우신다고 했는데 디자인, 출판 디자인 그런 쪽하고 네, 모션 그래픽 계열인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런 쪽으로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CG 쪽으로 오시려면 CG 관련된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은 사실 한국에 와서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학교를 나오거나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외국에서는 미국 쪽에 좀 유명한 학교 중 하나는 AAU라는 학교가 있어요. AAU. 네. 그리고 캐나다 쪽에는 밴쿠버 필름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의 영상계 아무튼, 서울대 네. 고대? 네, 아무튼 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밴쿠버 필름 스쿨을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배울 것이 많지는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AAU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취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AU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는 한 명 정도 한국인이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 대신 AAU를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이름값을 가지고 국내나 국외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나온 동문들도 뭉쳐서 이렇게 같이 인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 보내주신 유진 씨, 한국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본인의 실력이나 스킬을 키우는 방법 그렇게 택하거나 아니면 AAU라는 그 학교를 나와서 그 이름값으로 뭔가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을 만들어내거나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학원을 가든 AAU를 가든 본인이 반드시 열심히 해야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어디를 나오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취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AU를 나왔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그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분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디를 나오든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친구도 용어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이 용어라는 게 이제 뭐 VFX, CG 합성 쪽을 뭐 배우고 싶다. 그런데 뭐 잘 몰라서 불, 물, 털 이런 걸 하고 싶다. 일단은 영상은 이 분야가 여러 개 있다고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요거를 빨리 이거에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컨텐츠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게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화려하고 막 이펙트 이런 거 보고 CG를 하고 싶다 하고 달려들었는데 너무 세세하게 쪼개져 있고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영상은 2D와 3D 분야로 크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2D 성향인지 3D 성향인지 뭐랄까 느낌을 빨리 파악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뭐랄까 분야가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분야에 채용을 하는 회사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빠르게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취업이 진짜 이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나요. 그것만 잘 정리가 되면. 근데 일단은 이 서유진 씨는 저희가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자세히 몰라서 합성을 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뭐 불이나 물, 털 막 이런 하드웨어적인 3D적인 이런 것도 보면서 CG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다 해보고 포트폴리오는 자유롭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좋죠. 네. 하다 보면은 느낌이 오겠죠.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뭐 간단하게 뭐 저희를 예를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 했죠. 저도 처음에 하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 깊게 갈수록. 저는 좀 운이 좋게도 취업이 아무튼 됐는데 2D 파트라는 분야가 따로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포토샵을 합성하는 것도 좋아하고 미술학원도 다니고 원래 나에게 2D적인 성향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 2D 파트는 최종 마지막 아웃풋을 뽑아내는 파트다 보니까 더 눈높이라든지 나중에 몸값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공부도 더 할 수 있고 관찰력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야라는 그 툴을 먼저 배우기 시작해서 그다음 에펙도 같이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 불, 구름 뭐 이런 FX 파트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쪽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서 그쪽 파트로 계속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3D 파트도 계속 공부를 했죠. 3D 파트, FX 파트를 같이 공부했죠. 원래 공대 출신이셨죠? 저는 원래 공대예요. 공대의 그쵸. 멀티미디어 학과예요. 네. 그러니까 형님은 약간 뭐랄까 하드웨어적인 감성이 있다고 저 약간은 보지 있었는데 않을까? 예. 근데 형 그림도 잘 그리시잖아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왜 형은 2D를 선택 안 하고? 2D보다는 3D가 더 뭔가 난이도가 있어 보여서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네. 일단 3D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도 뭐 이렇게 분야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은 처음에 못했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나에게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유진 씨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방향을 한번 찾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1년에 뭐 3천만 원 정도. 사실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게 되면 3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거의 1억 이상 들어요. 왜냐면 생활비라든가 이런 거를 뺄 수가 없어요. 그쵸. 학교 그 학비도 학비지만 내가 그 외국에서 생활할 때 그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학교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년에 1억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만약에 배우게 되면 뭐 부모님 집에서 다니고 이러면 오히려 좀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비용이 많이 비싸고, 한국에서는 학원 비용이 1년 정도 공부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야말로 실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걸 배워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데모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CG 영상 중 분야가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학교나 학원은 좀 광범위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배우되 자기가 메인으로 알고 싶은 부분을 더 깊게 파고. 학교든 학원이든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해요. 뭐 익명 갤러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쪽 업계 뭐 뜯어 말리고 싶다,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들 들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업계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쵸. 네, 건설업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대기업 쪽에서도 뭐 중소기업 쪽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업계 되게 힘들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뭐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 길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예 마지막 질문까지 이어서 그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익명 갤러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쪽 업계 뭐 뜯어 말리고 싶다,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들 들으신 것 같아요. 힘들었죠. 초반에는 되게 박봉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후회는 안 하고 저는 좋아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큰 무기를 하나 지녔고, 인맥도 형성이 됐고, 뭔가 안정이 됐다라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저는 좋습니다. 형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뭐 저도 좋아요.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라서 이걸로 사실 굶어 죽진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일반적인 회사 나와서 그냥 뭐 방향 없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돈을 벌고 일하면서 사는 것이 좀 보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일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서유진님 아직 젊고 이제 시작인데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시기이고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소식 생기면 또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축하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저희 메일로 어렵지 않게 보내도 되니까 좀 늦긴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다 성심성의껏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들작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들작하세요.